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0년 3회차 2020년 5월 3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기출문제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스톤이 제시한 고객 분류 중 자신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에 대해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이라고 나오고요.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는 이라고 언급합니다. 내가 투자한 것 대비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 합니다. 라는 키워드만 보고도 답은 딱 경제적 고객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그레고리 스톤의 네 가지 분류, 윤리적 고객, 무슨 개인적 고객, 편의적 고객까지 경제적 고객 포함해서 꼭 좀 키워드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큰 비중을 두는 사람들을 윤리적 고객, 그 다음에 개인 간의 교류를 더 선호하는 고객을 저희가 개인적 고객, 그 다음에 편의를 위해서라면 추가 비용을 내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편의적 고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준거 집단에 영향을 주는 유형 중 준거 집단, 준거라는 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의 기준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향을 주는 유형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보기를 볼까요?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경우 발생합니다. 자, 순응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저 키워드로 딱 찾을 수 있는 영향은 실용적 영향입니다. 정보적 영향은 준거 집단의 구성원의 의견을 신뢰하게 되어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이미지를 강화할 목적입니다 라는 게 되면 가치 표현적 영향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경우 발생됩니다. 이거 화면에 보이시는 다음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경우 발생됩니다. 자, 이걸 저희가 실용적 영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문제.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원천의 분류 중 정보원천, 상업적 원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업적 원천. 이 원천은 개인적 원천, 공공적, 경험적, 그 다음에 상업적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따지면 첫 번째에 있는 뉴스, 얘는 뭘까요? 뉴스는 결국 공공적 원천이 될 겁니다. 동료라고 따지게 되면 동료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동료라는 관점에서 쉽지가 않죠. 동료 뭘로 봐야 되는 건지. 동료 잠깐 이건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럼 판매원을 볼까요? 판매원. 네, 판매원 같은 경우도 네 가지에 들어가는 상업적 원천이겠죠. 판매원은 상업적 원천 분명하게 이건. 4번 제품 사용. 제품 사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경험적 원천일 거예요. 소비자 단체 공공적 원천이겠죠. 동료라는 게 굉장히 헷갈리네요. 동료. 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상업적 원천이라고 하는 관점은 실제로 보면 3번 판매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만약에 동료를 내 어떤 친구 또는 친지 이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넓혀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개인적 원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성격 유형 지표 MBTI입니다.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설명 중 다음 보기 설명에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보기 볼까요? 오감에 의존하여. 답을 벌써 지목하고 있죠. 오감에 의존합니다. 실제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실 거고요.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히 일을 처리합니다 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오감에 의존하고 실제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라는 것만 갖고도 찾을 수 있는 답은 감각형입니다. 여기 나오는 감정형의 대표적인 건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라는 게 감정형. 인식형은 변화 가능하고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인식형. 내향형, 깊이 있는 대인관계라는 한 가지의 키워드만 보셔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외향형, 폭넓은 대인관계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TI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전까지는 다 MBTI에 대한 뭐랄까요, 기본적인 설명 또는 어떤 확장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5월달 시험에는 다시 유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8가지가 되겠죠.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 관리, 자 드디어 4장입니다. 고객관계 관리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보기를 좀 봐야겠죠. 첫 번째, 고객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고객이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라면 그 고객한테 마케팅 비용을 집중하려고 할 테니까요. 2번, 특정 캠페인의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3번, 광고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고객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 가격이 아닌 서비스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맞죠. 5번, 자사의 요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표준화가 용이하다. 저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대표적인 내용을 오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사의 요구가 아니라 특정 고객의 요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표준화가 아니라 표적화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은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잘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내 정답으로 표시됐던 문제를 실제로 똑같이 기존 문제처럼 매번 틀리게 나오는 보기를 사용했던 방식으로 보면 난이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 사이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5가지를 지금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신규 고객 획득, 얘가 제일 처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단계는 없지만 한 가지를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신규 고객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뭐 줘야 재방문할까요? 너무 간단하죠. 만족입니다. 만족을 줘야 이 사람 반복적으로 저희 매장 또는 저희 기업과 거래하려 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거래하려 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수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4번, 5번으로 좁혀집니다. 우수 고객 유지. 자, 그 다음에는 만족만 주면 안 되니까 고객 가치를 늘려줍니다. 고객 가치 증진. 바로 답이 나오죠. 자, 고객 가치 증진 다음에는 가치를 늘려주면 이 사람이 저희 기업이나 매장에 와서 거래하는 걸 충분히 만족스럽고 가치 있게 느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나가서 뭐 한다고요? 충성 고객들이 구전합니다. 구전하니까 잠재 고객이 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 고객화. 자, 이런 방법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만족과 구전이라는 키워드를 끼워 넣으시면 총 7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단계를 누구보다 수월하게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자, 정답은 4번이겠죠. 17번 문제입니다. 고객 평생가치 CLV 제고를 위한 핵심 활동 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교차 판매, 추가 판매, 고객 유지라고 불려지는 리텐션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구매하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업그레이드라고 나옵니다. 업그레이드 된,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업그레이드다 라고 보게 되면 교자 판매가 아닌 추가 판매죠. 추가 판매는 영어로 업셀링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관계관리 CRM 시스템 구축 5단계 중 이 문제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지껏 나왔던 난이도를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올까 싶었는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구축 5단계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여 구매를 창출하고 잠재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 등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을 시도한다.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우지 않아도 되죠. 두 번째 줄에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을 시도합니다. 차별화 마케팅을 시도합니다. 라는 키워드만 갖고도 나올 수 있는 단계는 뭘까요?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라는 걸 딱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에 보기에 두 번째 줄을 키워드로 잡고 다양한 고객층의 차별화 마케팅을 시도합니다. 저 키워드가 나오면 3단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가 연관되는 어떤 단계의 이름이다 라고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보면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고객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2번 보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1단계인데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라는 키워드가 거의 매번 나옵니다. 2단계가 1번 보기에 있는 인프라 구축이죠. 인프라 구축은 뭐 단어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인프라 구축입니다. 3단계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4단계가 고객 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활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5번 보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 생애 가치의 극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객 생애 가치 극대화. 5단계가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3번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탈 고객을 감소시키고 라고 나옵니다. 이탈 고객을 감소시키고 총 5개 단계가 각 단계마다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어떤 유형으로 바뀌더라도 앞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실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인간관계 유형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를 볼까요? 뭐뭐란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유사한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서로 유사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자발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지위나 위치가 서로 유사한 자발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공유적, 교환적, 종적, 횡적 네 가지 관계 중에 어떤 관계를 얘기할까요? 횡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흔히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됩니다. 내가 하나 줄 테니 너도 나 하나 줘야 돼. 이런 원칙이 무시됩니다. 공유적 관계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호혜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요구합니다. 이건 교환적 관계라고 저희가 부르죠. 종적 관계는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수단적인 속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대부분 인상 형성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언급합니다.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대부분 인상 형성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첫인상 대비 너무 잘 알고 있는 효과죠. 초두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다라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강사도 그랬습니다만 아까 한 문제 정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다 평이한 난이도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수월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 말고 나는 조금 더 자세한 또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문제풀이만 갖고도 한번 시험 합격을 뭐 시험 합격의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서점에 가서 구매하는 이런 어떤 서적이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제 온라인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도 유료입니다. 네, 왜냐하면 온라인적으로 이퍼브 형태로 기출문제 이 분석 자료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전체 자료에 대한 것들을 다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시험 대비 핵심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떤 합격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셨던 영상이 저희 처음 찍었던 영상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표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21번부터 30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